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평생 낸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은 국민연금이 처한 문제점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완전히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되면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서 국가가 존속하는 한 기금이 소진되어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이 소진된 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저출산 현상이 계속돼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급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실시해서 기금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민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일부 언론에서는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도하고 있는 걸까요? 공포 마케팅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관련 법률에 정부의 지급보증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금이 부족해도 정부 재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대표단은 미래 연금 지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국가 보증 의무 명시에 92.1%가 찬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상 명문화시키려면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모수개혁을 모두 마친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지급보증 의무 명시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는 있지만 지급보증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지급 보장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시하고 1년에 10조 원 이상의 부족분을 메워주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만 지급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국민적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재정의 최후 보루는 국가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고 지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연금 개혁을 놓고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에서는 기초연금을 대통령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지만 지급 대상은 현재의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는 약자복지,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었는데요. 지난 5월 제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후 현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개혁 문제를 놓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현재 여야의 기초연금에 대한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머지않아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한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64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만 원 미만 14.9%, 21에서 40만 원 43.5%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중 매달 40만 원 미만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 58.4%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돈 한 푼 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앞으로 매달 40만 원, 부부합계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할까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과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는 국민연금의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국민연금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을 50만 2,2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실제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약 4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7만 4천 원을 매달 감액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과의 통합까지도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럽의 복지선진국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